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싸움이 짧게 끝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1년이 지나도록 지속되면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의 오랜 동맹인 중국도 대만을 향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는 또 한 번 큰 긴장감을 맞이하며 각국에서 다방면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는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기하며 상당히 높은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는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본이 아닌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사실은 동맹인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내놓았습니다. 24차례나 돌려본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는 중국군이 개전 몇 시간 동안 막강한 화력 집중으로 대만의 선제 공격을 퍼부어 대만의 해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고 해군을 이용해 대만을 에워싼 뒤 모든 해상로를 봉쇄하고 지상 병력을 대만 해안에 상륙시켜 상륙작전을 펼칠 핵심 지역을 확보한 뒤 중국군을 대만 깊숙이 침투시킬 것으로 중국군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과 달리 24차례에 걸친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에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화력을 버틴 대만의 지상군이 해안선을 지키면서 중국군의 내륙 진격을 저지시키는 사이 미군이 개입하면서 중국의 함정과 상륙부대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미중 대결 구도가 성사되고 결과는 중국 해군의 경우 주요 함정 138척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155대의 항공기 파괴와 1만 명 남짓한 병력이 전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역시 항모 2척과 대형 전함 1-20대를 잃고 3,500명가량의 미군이 전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인 백하와서는 미국이 과거처럼 손쉽게 승리하지 못한다며 중국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방어 전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며 중국 문제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파워를 드러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마커스 갈러스커스 대서양위원회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이 말합니다. 미국은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국 주둔 병력이 28,000명이 있다. 한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경우 중국은 대만 침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핵심 변수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 바라는 마음과 달리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이라는 경험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중립을 유지하지만 중국보다는 미국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단 말하며 미국민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말하며 미국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미국에 한국이 있다면 반대로 중국에겐 북한이 있다는 말도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오히려 중국을 돕지 않을 것이며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의 근간에는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오랜 수건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4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급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했다. 중국인은 거짓말쟁이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건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길 원한다. 그동안 북한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길 간절히 바래왔던 것과는 달리 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으며 2000년 당시 김일성도 남북정상회담 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전해집니다. 이는 김일성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 간 수교가 맺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내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이는 김씨 일가 3대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 유지, 중국으로부터의 내정 간섭과 견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한국 내 미군 철수 시위를 주도하고 활동했던 이들의 뒷배경에 북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북한의 진짜 속내를 두고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면 현재 기존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쏘아온 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은 중국 기업들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거기다가 핵무기 관련 기술까지 넘겨준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일본 주변 바다로 쏘아대며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한미를 향한 불만 표시 및 강경 대응한다며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미일 상국이 북한을 비난을 했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중국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미 해군이 수거하기 편한 장소로 쏘아 보낸 것이 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반대로 한국이 북한처럼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최신 현무 미사일 5를 중국 해군이 활동하는 바다로 쏘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사일은 로켓 기술과 기폭 장치, 파괴와 살상 기술 및 첨단 기술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나로호 발사 때도 다른 적성 국가들이 로켓 잔해를 수거하기 힘든 곳과 우리가 수거하기 편한 곳을 선정하여 떨어지도록 설정할 정도로 극도로 기술 보호에 신경을 쓰는데 로켓 수거도 못하는 적성 국가 바다에 미사일을 떨어뜨린다고 과연 적성 국가가 이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까요? 오히려 상대방의 강력한 무기를 수거해 분석하고 파악해서 상대 전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방어 계획을 정비하고 되려 자신들의 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미일 군사 공조는 현재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오히려 미 해군이 동북아에 주둔해야 될 필요성을 만들어주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하게 압박받게 되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됩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과연 진정한 적은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 우리는 현명하게 판별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